머신러닝 리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뷰까지 왔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다시 리뷰하고는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모든 입력과 모든 히든 뉴럴 다 연결하고 지금 히든 첫 번째 레이어 히든 뉴럴과 두 번째 레이어 히든 뉴럴 모두 연결하고 말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파라미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는 현실적으로 물론 당연히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지에는 적용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큰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풀리 커넥트 한 층만 만들려고 해도 저렇게 황당하게 큰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저장할 방법도 학습시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각각의 뉴런들은 너무 넓은 것을 보지 말고 좀 제한된 영역만 보자. 왜냐하면 어떤 피처들이 굉장히 로컬한 걸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창을 쌓아 올라가면서 더 많은 걸 보면 더 넓은 영역을 보면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죠. 필터 리셉 필드가 레이어가 올라가서 쭉 올라갈 거니까 각각의 레이어는 좀 좁은 영역만 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의 6승 100만 개의 히든 뉴런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비교해서 똑같은 숫자의 히든 뉴런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파라미터 수가 줄었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요만큼만 볼 거 여기냐 왜 개수가 달라야 되냐는 거죠. 똑같은 개수를 쓰자 라고 해서 대신 똑같은 개수를 쓰자. 이렇게 되면 여기 파라미터 100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뉴런은 세로 방향 45도에 반응하고 저 뉴런은 세로 방향 그냥 세로 가로 있는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돌려가면서 보겠다. 블랍이 있는지 보겠다. 얼룩이 있는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면서 여러 정도의 필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100개의 필터를 쓰고 10 곱하기 10이면 10,000개의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풀 포인티드 레이어를 하자니 파라미터 수가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영상인 경우에는 화면에서는 이 로컬 커넥티비티 너무 많은 건 연결하지 말고 각자 좁은 부분만 찾아보겠다. 그다음 파라미터를 쉐어링 하겠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로 파라미터 수를 극단적으로 줄인 거죠. 파라미터 수를 줄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표현을 줄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파라미터 수가 줄었기 때문에 더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혹은 여러 레이어를 쌓아서 파라미터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라미터 수가 줄었다가 아니라 파라미터를 더 춤을 쌓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걸 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지 좀 더 보기 위해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면 영상 처리에서 컨볼루션이라는 데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이 마스크가 있는 거죠. 이걸 올려서 곱해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4, 0, 마이너스 3대 여기 4 곱해지고 여기 마이너스 4 곱해져서 그 옆에 거 같은 경우는 4 여기가 여기 올라가겠죠. 한 칸이 올라가거든요. 4형 마이너스 4형 마이너스 옆에도 마이너스 8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이동하면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더하는 게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어떻다고 컨볼루션 필터를 잘 설계하면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 뽑을 수 있는 거죠. 호라이즌탈 엣지를 뽑을 수 있고 버티컬 뽑을 수 있고 복잡한 거 많이 뽑을 수 있죠. 거기에 영역이 얼마나 스무드한지 얼마나 평균 밝기가 얼마인지 블랍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피터 개수를 잘 설정하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요건 딱히 맞는 상황, 그러니까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가 큰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 어떤 필터를 적용하면 저런 영상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컨볼루션이 영상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 커버한다는 걸 되겠습니다. 이 딥뉴럴 네트워크 얘기할 때 컨볼루션은 조금 다른데요.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여러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한 채널에 대해서는 하던 걸 여러 채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게 필터인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필터가 3채널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다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숫자들 진행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필터가 나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셔야 될 게 이제 5 곱하기 5였는데 필터는 3 곱하기 3이고요. 이게 컨볼루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이제 same, valid, same, valid, 그다음에 한번 뭐죠? 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same이라는 거는 얘랑 출력물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가 2라서 보시면 필터가 두 칸씩 이동하는 거죠. 스트라이드가 2라서 크기가 주는데 스트라이드가 1이라도 스트라이드가 1이라도 요 필터가 여기에 요 부분만 유효하니까요. 필터가 여기에만 올라간다면 크기가 줄게 되겠죠. 근데 이 출력이 크게 똑같게 하려면 스트라이드 1로 요 주변을 패딩해 줘야 되는 거죠. 보통 제로 패딩이 요즘에는 기본이고요. 기본 표준이고요. 제로 패딩을 해서 입출력이 크게 같다 할 때는 이제 세임이라는 옵션을 주면 되는 거고, 요 안에서 그러니까 제로 패딩 없이 하려면 밸리드라는 옵션을 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밸리드라는 옵션을 주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제로 패딩,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인풋, 필터, 스트라이드, 패딩 옵션들이 나오죠. 입력은 뭐 배치, 입력, 하이트, 위스, 채널, 필터도 하이트, 위스, 인 채널, 아웃 채널. 아까 같은 경우 인 채널이 3채널이었고 아웃 채널이 2였겠죠. 다음에 뭐 스트라이드는 각각의 축으로 내가 얼만큼씩 건너뛸 건지인 거죠. 그러니까 0과 1이 스트라이드가 1이라는 거는 자 아까 보시면 배치 쪽에서 스트라이드를 넣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채널 쪽에서도 스트라이드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얘와 얘는 스트라이드 1이 기본인 거고 얘에서 보통 뭐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 호라이즌 버티컬 스트라이드도 다르게 넣을 이유가 없죠. 뭐 다르게 넣어야 될 상황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스트라이드가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패딩, same, valid. 뭐가 이게 없네. same이란 얘기는 입출력의 크기가 똑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하겠다는 거죠. 필터 사이즈에 맞춰서. valid는 제로 패딩 없이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CNN의 중요한 부분 다 요약한 건데요. 자, 그러니까 뭐 알파고 유행할 때 일본에 계신 분이 그 오이를 분류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근데 뭐 르넷이라고 그 구글 홈페이지에 잘 올라가 있던 그
네트워크를 받아서, 코드를 받아서 잘 바꿔서 쓰신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꽤 많이 있죠. 내가 영상도 이걸 구별하고 싶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한 분은 저에게 메일 보내서 이제 음성 인식을 좀 해보고 싶다. 음성 인식. 근데 입문자로서 뭘 테스트해보는 게 영상이 훨씬 더 쉽죠. 영상이 훨씬 더 쉽죠. 물론 뭐 결과가 우선은 이렇게 잘 하드디스크에 잘 저장된 이미지를 넣어서 그냥 결과가 0 또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 인식은 0부터 9. 이미지넷 같은 경우도 0부터 1000까지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출력 뭐 보고 또 확인하기도 쉬운데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전후해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이 더 쉽다 어렵다. 뭐 뉴럴 네트워크 복잡도 측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쪽이 좀 더 뉴럴 네트워크가 크고 계산량이 많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영상이 사실 훨씬 더 쉽죠. 입문으로서.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수업 시간에 조금 다루긴 하겠지만 좀 앞뒤에 좀 붙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영상은 뭐 그냥 이미지 넣으면 되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앞단에 이제 피처 익스텐션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고 맨 끝에 언어 모델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요게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르넷 0부터 9까지 구별한 이것도 비슷한 코드 좀 바꾼 거 이게 딥뉴럴 네트워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그러니까 유용하면서도 가장 쉬운 예제가 되겠죠. 동영상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한 코드가 숫자 구별하는 코드인 거고요. 엠리스 데이터셋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고 뭐 6만 장. 자, 28 곱하기 28이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고요. 크기가 28 곱하기 28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 곱하기 35 적혀 있네요. 뭐 35 적혀 있네요. 아무튼 이 컨볼루션 맥스플링 요거는 뭐 이거는 아주 오래된 뉴럴 네트워크고 처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구조는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현재적으로 해석한 게 요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논문에 나왔던 그림인 거고 요거에서 이거 중에 저거는 예전에는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필요가 없었네. 예전엔 계산량이 부족해서 그거 하려고 좀 휴리스틱하게 저걸 넣었는데 이제는 빼도 되네.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만든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의 정수만 뽑아온 거죠.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풀리 커넥티드, 풀리 커넥티드. 파라미터 수가 황당하죠. 300만 개. 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을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라는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어찌됐든 파라미터 수가 황당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풀리 커넥티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영상 처리에서는 연산량의 대부분은 컨볼루션에서 먹으면서 파라미터 수의 대부분 풀리 커넥티드에서 먹습니다. 빠르게 하려면 이 컨볼루션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건데 모델 용량을 줄이려면 풀리 커넥티드를 줄여야 되는 거죠. 항상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데 영상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영상이 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레이어 부분은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고 그거 생각해보시면 이쪽은 계산량이 많은 반면에 파라미터 수는 적고 좀 파라미터 수가 많아요. 근데 많지만 한 번 곱하고는 끝이니까 연산량은 앞에 비해서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이거는 여러 채널이 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맥스 프리 그래서 이제 숫자 큰 걸 가져온 거죠. 에버리지 프리는 그러면 평균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게 텐서플로우 코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내드린 거랑 이제 코드가 이게 좀 더 프리미티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 변수들 선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스타일이 다르죠. 제가 보여드린 코드는 우선 변수 선언 없이 그냥 바로 레이어 단위로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사실 뭐 변수 선언만 빼면 비슷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거는 프리퀄리티 레이어에서 컨버전 레이어가 없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이게 텐서플로우 문법 그런 같다 하고 보시면 이해하실 만한 수준입니다. 자, 우선 x랑 y라는 걸 잡는데요. x가 플레이스 홀더인 거죠. 입력이 들어갈 거는 거죠. 지금은 784, 28의 제곱인 거죠. 너는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결정해 주겠다. 좀 더 정해줄 거니까 우선은 그냥 아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었는데 뭐 맥스풀 이거 보시면 그냥 텐서플로우 맥스풀을 썼는데 커널 사이즈는 1, 2, 2, 1. 그러니까 배치와 채널 쪽에는 아니고 그냥 커널이 여기만 쓰는 거죠. 그 다음 스트라이드가 2, 2. 이쪽에 스트라이드 1, 1이죠. 그냥 배치랑 채널 쪽에서는 있고 옆으로 아래로 조금만 이동하는 거고. 헤딩은 same. 그러니까 입출력이 크게 바뀌지 않도록 네가 알아서 제로 채워라 이거죠. 컨버전 2D도 W를 필터로 해서 하는데 이 스트라이드가 1. 그냥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면서 하는 거죠. 입출력이 크게 같게 해라. 그 다음에 보시면 X 입력에 플레이스홀더 만들었고 정답이 들어갈 플레이스홀더 만들었고 정답이 들어갈 플레이스홀더가 있죠. 제가 일단은 변수들 만드는데 얘가 5, 5, 1, 3, 12라고 적었네요. 5 곱하기 5, 5 곱하기 5, 필터 위스드, 하이트겠죠. 필터 하이트 5, 필터 위스 5. 그 다음에 입력은 원 채널 이미지니까 1. 그리고 출력은 32채널을 뽑을 거니까 32. 바이어스는 당연히 32로 같은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필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입력은 지금 784, 28의 제곱. 그러니까 이미지를 형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숫자 784개로 받은 거죠. 그건 뭐 여러분이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하냐 어떻게 일례에 따라 다르죠. 저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는 그걸 벡터 형태로 이렇게 쫙 늘어진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UCF를 통해서 28 곱하기 28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컨볼루션해서 바이어스 더하고 멜로 통과시키고 맥스 풀리는. 그 다음은 필터 사이즈가 5 곱하기 5네요. 근데 아까 32 채널이었으니까 인풋 채널이 32채널, 출력은 64. 이 만들. 그래서 아까 풀링한 걸 받아서 컨볼루션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렐로 통과시키고 다시 풀링하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크기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 자, 생각해 봅시다. 28 곱하기 28 입력이 5, 5, 1, 32로 해서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요 컴보2D가 스트라이드가 1이었으니까 28 곱하기 28 곱하기 32채널 나왔거든요. 렉스 풀링을 했으니까 14 곱하기 14 곱하기 32가 나올 거고요. 자, 그걸 받아서 하는데,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14 곱하기 14 곱하기 64가 나와요. 그거를 풀링하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64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액티베이션은 배치 사이즈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64인 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플리커넥트에 넣으려면 플리커넥트는 입력 벡터가 7 곱하기 7 곱하기 64 차원이어야 됩니다. 선입사는 뭐 디자인한 초이스인 거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플리커넥트에 넣어주려면 지금은 아까처럼 이미지 형태로 쉐입을 갖고 있는 거죠. 넌이라고 하는 건 배치 사이즈죠. 7 곱하기 7 곱하기 64였죠. 얘를 지금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스트럭처 가진 텐서인 거죠. 이걸 숫자 1로 나열하고 싶은 거죠. 자, 1로 나열하고 싶어서 이렇게 7 곱하기 7 60 곱하기 64 형태로 쉐입을 바꿔라. 그 다음에 매트릭스 곱하기 바이어스 이제 프리퀀시 레벨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뭐 드랍아웃은 우선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빼도 뭐 당연히 동작을 하고요. 성능 드랍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트레이닝하는 리얼레터 트레이닝하는 기본 얘기할 때 얘기할 텐데요. 드랍아웃은 요즘 많이 안 쓰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드랍아웃에 들어가서 이 드랍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설사 여기로 바로 가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 앞에서 보시면 요 크게 1024가 됐죠. 이번에는 1024가 여기 적혀있는 거죠. 1024고 출력은 0부터 19까지 거니까 10. 그래서 출력을 매트릭스 곱하기 바이어스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타이핑해서 쓰시면 경우에 따라서 막 에러가 나고 이러는데 뭐 로그가 뭐 오버플로우 뭐 로그 안에 너무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텐서플로우가 제공하는 좀 더 안정적인 지난번 예제에 썼던 것처럼 그런 소프트맥스 로진 이런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까지 해서 여기까지 들어간 거겠죠? 좀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레이블 로즈 이런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죠. 레이블 넣고 로진 넣고 쓰시면 됩니다. 로즈이 뭐냐 할 수 있으신데요. 자,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거기 적힌 수식 그대로 쓴 거죠. 자, 요 나온 결과물을 소프트맥스를 해서 나온 값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정답 레이블을 곱해서 리듀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수식으로 쓰자면 자 이걸 한 거죠. 이제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 로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 그러니까 소프트맥스가 통과한 값을 로그 안에 넣고 얘를 곱한 다음에 다 썸을 한 거죠.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들고 한 거죠. 반면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맥스도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는데 로지스로 한다. 자, 로지시란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기 전의 값을 로짓이라고 하죠. 왜 로짓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뭐 어원도 뭐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생략하고 요 값과 정답만 자음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이버 위치에 요 값 넣어주고 로짓 값에 요거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되잖아요. 이렇게 뉴머리컬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냥 자음수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담 옵티마이저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수업 이제 백프로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옵티마이저 얘기하기 나왔거든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트레이닝해라.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사람의 해석가는 가장 쉬운 게 액큐러시니까요. 여기서 아그맥스. 그러니까 몇 번째 숫자가 제일 크냐는 거죠. 지금 원한 인코딩을 한 거라서 몇 번째 숫자가 제일 크냐가 정답인 거고 여기서도 몇 번째 숫자가 제일 크냐가 정답입니다. 원한 인코딩이라 하면요. 하나만 합한 인코딩인 거죠. 원한 인코딩이라고 하면 10가지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가지. 0번 클래스는 1, 0, 0이라고 쓰고 두 번째 클래스는 0, 1, 0이라고 쓰고 세 번째 클래스는 0, 0, 1이라고 씁니다. 하나만 핫한, 하나만 켜진, 하나만 액티베이트된 인코딩 법인 거죠. 원한 인코딩. 원한 인코딩을 한 거라서 숫자가 3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0, 0, 0, 1, 0, 0, 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 정확히 말하면 3이라고 그러면 네 번째 숫자 0부터니까. 네 번째에 1이 켜진 거고, 나머지는 이게 원한 인코딩인 거죠. 따라서 원한 인코딩된 결과를 우리가 보는 1, 2, 3, 4, 5, 6, 7, 8, 9, 0으로 바꾸려면 몇 번째 숫자가 제일 크냐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아더맥스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프리딕션 제대로 한 거죠. 그게 몇 개나 있냐, 평균적으로. 전체분에 몇 개 그러냐, 액큐러시인 거죠. 그래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 이미 여기 함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쓴 거. 어찌되었든 모든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이미지입니다. 그건 뭐 중간에 결과들을 찍으려고 한 건데요. 모르셔도 되고, 이건 아시면 되죠. 세션을 열어서 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썼던 문법은 좀 다르네요. 이게 문법들이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다르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with TF 세션 as 세스 해가지고 했을 텐데요. 같은 세션을 만든 거고요. 세션 런에서 초기화한 거고, 세션 갖고 실행하는 거면 아까 코드를 보시면 50개 배치를 얻어와서 2만 번 될 건데 50개 배치를 얻어와서 요거는 가끔 하는 일인 거죠.
받고 말인데 뭘 받고 말냐면 accuracy evaluation에서 프린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머리에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예제할 때 제가 서머리와 텐서보드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냥 가끔 결과를 보기에 프린트하는 거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 런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400번마다 하는 거죠. 이건 항상 하는 거죠. 얘를 런하는 건데 얘가 뭐였죠? 트레인 스타. 요거였죠. 제가 그때 했던 건 트레인 오퍼레이션을 했던 거예요. X자리는 그렇지 않고 정답만. 이것도 우선은 잊읍시다. 자, 제가 생략했던 드랍아웃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레인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변수 선언, 뭐 그래프 어떻게 변수 선언, 변수 그래프 좀 잘라서 그 코어 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이 코드 보시면서 이 코드가 조금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긴 하네요. 제가 좀 더 진도 나간 다음에 컨버루션들을 했고 조금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었는데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코드 한번 다 써보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거랑 좀 스타일이 다르고요. 이것도 뭐 보고 읽으실 수 있으면 됐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뭐 그냥 저거 깡으로 하면 99.2% 성능이 나오는데 이게 10,000개 중에 80개 틀리는 거죠. 80개 정도 틀리는 걸 다 보시면 보통 20개 정도는 틀릴만 하네라는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7인데 1을 인식했다고 하는데요. 뭐 사람 7로 읽을 수 있는데 뭐 2라고 읽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뭐 같은 0을 2로 읽으면 잘못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1로 읽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게 99.8인데 그냥 컨버션 레트만 아까 같은 그 코드만으로도 99.2가 된다. 굉장히 놀랍죠. 자, 근데 잘 되는데 다 좋은데 이게 해석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챕터,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사실 앞부분은 컨버션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지금 사실 뭐 좀 복잡한 예제들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컨버션 네트워크. 컨버션 네트워크는 컨버션 레이어와 플리퀀트 레이어가 들어간 네트워크 구조인 거예요. 그다음에 뭐 로스 펑션은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로스 펑션. 그다음에 적당한 이미지 정답 나와서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컨버션 네트워크 핵심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이 됐고,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는 잘 동작하는데 왜 잘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 잘 됐는지. 뭐 100% 잘 된다면 이유를 몰라도 되죠. 맡기면 됩니다. 근데 애매하게 잘 되면서 이유를 모르면 문제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쓰기가 어렵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보다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내가 꼭 어디 써야 된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질문을 하겠죠. 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블랙박스로 악명이 높죠. 그래서 이제 왜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적어도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 게 이 성과들이 이제 좀 있고요. explainable AI, 해석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성과들이 영상 처리, 영상을 다루는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죠. 다른 데서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뭐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영상 처리가 뭐 먼저 성능을 보인 것도 있고
이거는 중간중간 결과를 굉장히 보기가 쉽죠.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어렵죠.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죠. 하지만 이 분야는 좀 더 판단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뭐 음성이다. 그럼 중간 결과는 소리로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이게 먼저 진행이 됐고 뭐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괜찮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러기서 얻은 우리가 깨우침들이 딥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느냐?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어떤 영상을 주면 엣지들, 뭐 코너들, 그걸 모아서 파트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게 다른 분야에서도 음성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가 그게 뭐라고 좀 딱 형용하기 힘들지만 그런 걸 만들 거고 그것들을 자동으로 배우고 그럼으로써 훌륭한 성능을 보일 것이다. 번역에서도 각각의 단어들을 번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하겠지만 각각의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하는데 벡터로 굉장히 잘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워드 투 벡터 뭐 그 이상 더 있고 소트 벡터 뭐 이런 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벡터로 잘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제가 이제 뭐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뇌의 어떤 제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이제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뉴런이 켜졌냐 꺼졌냐.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 벡터를 어떤 식으로든 단어의 리스트로 바꾸는 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번역기들 구글 번역 써보시면 굉장히 잘 되죠.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생각이라는 어떤 센텐스가 가진 의미라는 걸 벡터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얘기한 이 문장을 생각이라는 어떤 벡터로 표시하는 거고 그 벡터로부터 영어 단어 리스트를 뽑아내는 게 이제 그게 번역인 거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언어에 관련 것들 처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이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를 까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를 까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얻은 어떤 결론들, 옵저베이션 결과들은 딥러닝의 전체에 적용이 되고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